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3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가 화가 난 순간 미우 정상회담 전 외무성 간부 분석, 트럼프는 화나게 하면 안 돼라는 제목으로 일간 스포츠에서 보도했습니다. 전 외무사무차관으로 오사카대 특임교수 야부나카 미토지 씨, 전대미문이 언쟁으로 결렬된 원인을 분석했다. 하나의 포인트로 트럼프라는 것은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통 정상회담의 첫머리의 프레스 취재는 2 내지 3분 카메라가 들어가서 한다. 트럼프 씨는 좀 긴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50분, 미디어가 들어간 채로 저거 이상하다. 방법이 말이죠라고 지적. 약 50분간의 회담 중 40분 정도는 눈에 띄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해 40 몇 분은 트럼프 씨는 참고 듣고 있었다. 화가 난 순간은 마지막 3, 4분이라고 분석. 젤렌스키가 얘기한 것은 당신들은 크고 깨끗한 바다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별로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지만 미래에 느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열흘 전 트럼프 씨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고 열린 깨끗한 바다에서라고 언급해 기본적으로 유럽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 그것을 젤렌스키가 역수로 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분석이 가장 적합한 분석일 것 같아요. 국내 일부 언론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젤렌스키하고 벤스가 젤렌스키가 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벤스가 의도적으로 저기 시나리오대로 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런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토론을 미디어가 그대로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사실상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협정이 말하자면 결렬이 되게 하는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독점 미국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불만을 품은 연방 직원을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나타샤 버트런드, KT 보 릴리스, 제커리 코엔 세 기자가 CNN에서 3월 1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와 CNN이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국들은 최근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에서 일하는 미국 연방직원의 채용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해고되었거나 곧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라 라고 했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해고된 보안 허가를 받은 직원과 해고 위험이 있는 수습 직원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있으며 중략을 했고요. CNN이 부분적으로 수장한 사본에 따르면 해군 범죄수사국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정보 커뮤니티는 외국인 적대자들이 연방 직원을 채용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해고 계획을 자본화, 캐피탈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지만은 자본금 자체는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이 해고된 사람들을 자기네 자본화한다. 이렇게도 뭐 이식해도 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한다고 높은 신뢰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리퀴드인 티터, 레드노트 및 레디트에서 잠재적인 추조로 찾으라고 지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미국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전직 군 정보 관리들을 기소했습니다. 간첩죄로요. 한국도 조속히 간첩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어, tulsi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은 불충실한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협이며 관련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CNN을 통해 자신들의 손전무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충성심이 전혀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미국 국민이나 헌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역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핵심 임무에 헌신하는 애국자들이 실제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제거해야 할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 CNN하고 취재에 응한 그런 정보 관계자들이 오히려 이적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의 이름으로 포장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 여기는 저는 정치인까지 좀 넣고 싶은데 당연히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스크바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전직 FBI 직원인 홀든 트립랩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소 의도하지 않게 완벽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국한테 이롭게 CIA와 국방부는 상당한 인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는 CIA가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국가에서 불만을 품은 공무원을 항상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CIA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유혹의 문구는 당신 나라의 국내 정치적 혼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입하세요 라는 문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CIA는 이미 일부 미국 비밀을 외국 스파이와 해커들이 손아귀에 무심코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방 인력을 감축하라는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IA는 이달 초 기밀이 아닌 이메일 서버를 통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CIA에서 근무한 모든 신입 직원, 비밀 작전을 준비 중인 CIA원을 포함을 나열하는 이례적인 이메일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기관의 운영 및 무역 제도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했던 일부 임원은 이제 해고의 일환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도지가 결국 이게 US 컴퓨터 서비스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게 이름을 바꾼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AI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이 일어난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적국에 이롭게 한 그런 또 비용 낭비적인 게 다 발각이 된다. AI가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어떤 이 알고리즘 논리에 안 맞으면은 레드 존이 나타나게 이런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기업은 그런 AI가 없더라도 일자리 필요하면은 다 줄이죠. 그것은 뭐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민간 기업도 행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대신해야 할 일. 피터 자이안 3월 1일자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지난 몇 개의 동영상은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었으며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특한 글로벌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가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식량에 관해서는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제가 보는 네 가지 주요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영국, 동남아시아, 쿠바.
이 각 장소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유력 경제와 외교를 재편하는 발판이 될지, 영국을 나프타에 추가하여 경제관계를 강화할지, 동남아시아에서 산업 역량의 미래를 확보할지, 쿠바에 저비용 제조 파트너를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동맹국의 적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추고 경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서 동북아, 한국, 일본, 대만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아,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베트남부터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이해가 됩니다. 쿠바는 과거 캐러비안 해적 시대부터 친숙했던 그런 땅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국교 수교를 했죠. 쿠바하고. 우리나라도 필요하면은 쿠바에 가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많이 문화적 교류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공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미국 국교가 좀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미국 땅에도 가야 되지만은 쿠바에도 적절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3.1절 서울 도심서 윤 탄핵 반대 집회 안준현, 김도균, 김나연, 안태민 네 기자가 취재했는데 이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주로 그 세이브 코리아와 그 개신교 이런 쪽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3.1절 대규모 탄핵 이 찬반 집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곳곳 교통 혼잡. 박수진 기자가 3월 1일 SBS 뉴스 오후 한 4시쯤 되네요. 양쪽의 그 물결인지 그 제대로 그 표현은 안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추적을 해보니까 세이브 코리아와 개신교 단체 이렇게 그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뉴스 제목은 윤 즉각 퇴진 광화문 나선 야5당 압도적 대선 승리 다짐도 이데일리 3월 1일자 오후 5시 36분쯤이고 야주도 윤 탄핵 범국민대회 이재명 등 각 당 대표 참석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600m 거리 약 1만 3천 명 참석 이번에는 그 야당 쪽 그 동원 인력들이 좀 쪽수가 좀 밀렸네요. 요거는 안준현, 김동윤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일 오후 5시 2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되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어, 어디 읽어봤어요. 뭐 하는 그 것도 하고 있는 건데 대단한 그 좌파 리버럴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 독일 국영방송 3월 1일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로드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극적인 갈등을 벌인 후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침략자라고 불렀고 카자 칼라스 EU 외교 정책 책임자는 미국과 유럽 간의 동맹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백악관에서의 회담은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무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광물 거래 계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기회를 낭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럽 입장, 독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인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파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트럼프와 벤스가 그를 때리지 않은 게 자제력의 기적이라고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ITV 뉴스라는데 요 사진을 본 것은 회담 결렬 후에 바로 그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영국 수상을 만났죠. You are not alone. 너는 외롭지 않어. 우리가 좀 지켜줄게.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벤스에게 습격당한 젤렌스키, 가디언지는 외교적 체러리 로비라고 다 유럽 언론 매체들은 좀 미국의 공격적인 제목들을 쓰고 있네요. 2025년 3월 1일 오후 2시 노정현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각그 언론 매체들에 대한 뉴스 제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리치며 다투는 동안 공포에 질린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미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대로든 평화협상에 응하도록 강압하려고 시도했다고 사항을 요약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마치 어프렌티스에서 탈락한 출연자처럼 잘라버렸다며 트럼프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며 젤렌스키가 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주목을 휘두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 전개가 경악스럽다면서 유럽과 세계 전체의 정세가 뒤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넨 젤렌스키, 몽골 티르 부부 방송입니다. 작금의 콘텐츠가 마르지 않는 세계. 젤렌스키가 벤스의 말에 러시아 말로 욕을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들었답니다. 트럼프가 계속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단한 협상 일단 없는 일로 하자. 그래서 메시지를 낸 게 우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매우 의미 있는 미팅을 했습니다. 열띤 압박 속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에서 터져나온 것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개입이 협상에서 그에게 큰 이점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 소중한 집무실에서 미국을 모욕했습니다. 평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시 오십시오. 트럼프의 영어는 그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는 비틀어서 표현한다. 젤렌스키 과거 베트남 부정부패 정치인과 똑같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점령한 땅에 광물 개발 사전 허용했듯이 광물 협정이 안 돼도 미국은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논리냐? 자,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은 그 동부 점령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동부 쪽에 희토류가 많은데 러시아 푸틴은 그거 당신네들이 개발해서 가져가. 휴전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하고 이러면은 젤렌스키는 어, 우리말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휴전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땅은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히토류 광물 가져가고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8.41%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히토류가. 우리나라는 없죠. 그린란드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호주, 인도, 브라질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고든창? 어, 요거를 했는데 우리는 고든창이 반중 인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언더커버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앞에 말만 선입감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저기 있는 사람이 고든인가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고든인가요? 이것은 사실상 욕이라는 얘기죠. 일어나 보세요. 와우, 오늘 여기에 모두 와 있네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와 있다는 얘기를 국내 무슨 사람들은 뭐 그 시팩 보수주의 행동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지만은 트럼프 얘기는 니들 그 겉으로는 반중을 얘기하는 가짜지 라는 그런 부류들을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중국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당신한테 한마디 하죠. 누구도 제가 중국에 한 것처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중국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시진핑을 좋아합니다. 저는 중국 국민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진심이겠죠. 우리는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분위기 파악이 중요하다. 나 너 실체를 알아란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든 창하게 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협상하러 오는데 젤렌스키는 거지 코스프레를 하는가? 어, 작업복을 입고 계속 다니죠. 시리아의 반군이 그 시리아 그 과거 그 정권을 전복하고서 그 전투복 차림으로 있던 그 이 반군 지도자가 바로 깔끔하게 그 머리도 단정하고 양복을 입은 그거하고 좀 비유가 되네요. 어, 시리아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좀 이거는 좀 뭐 속된 말로 좀 얘가 너무 그 쇼잉하는 거 아니냐 젤렌스키가 백악관까지 와가지고 이 작업복 그 차림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는 안 들린다 이런 얘기 같아요. 또 하나 소개한 게 있는데 보아의 영어 회화 난수 코드라고 했는데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영어 회화인데 급할수록 들어가세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했습니까? 마음 졸이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나설 때입니다. 요거를 란스 코드라고 이 해석을 해보는 이 상관관계의 추론에 아주 그 참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부 방송이에요. 도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AI가 연방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유엔이 필요 없어진다. 전자정부를 만들면 된다. 머스크 지난주 했던 일을 이메일로 보내라. AI 학습용 비사건 바로 적발됩니다. AWS 퍼블릭 섹터 공공부문의 아게루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은 사용할 AWS 일본 공공부문이 AI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풀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AI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 세계 인구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계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 영푸는 ESG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가족 경영하는 내로남불하는 애들이다. 새 인류 정체성이 새로운 인류를 말한다. 새 인류란 교황 사망에 대해서 저기 구성을 해서 방송을 했네요. 우한연구소의 USAID 이거를 우사드라고 발음 우사이드 잠깐 USAID에서 자금 지원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한 거 이거 뭐 경제 이런 운운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 생화학전이다. 중국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 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 가짜 뉴스까지 기승이라고 1월 15일 날 연합뉴스는 가짜 뉴스로 취급을 했는데 고령층 집회 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가짜뉴스가 아니고 화장장 복구에 4일장, 5일장 독감 사망자 폭증에 화장장 영안실 포화됐다고 김윤주 기자 요게 매일경제 예, MK 매일경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자들의 사망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 크게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만약 3.1점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 후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 독감이 유행하고 그런 데는데 그래서 중국발 폐렴 개연성이 있지 않냐. 알뜰폰 노숙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 돌이켜 보면은 박원순 때 얘기 나온 것까지 해서 개헌판에 써먹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네요. 기승전 친중 인사 집회에 나가지 말라. 부각되는 그 지도자가 문제다. 지금 탄핵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기승전 친중 인사 집회에 왜 이용당하냐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 저기 이 교황 얼굴이 크게 변형이 됐는데 장시간 지속된 천식성 호흡곤란으로 고용량 산소치료, 빈혈로 연계된 혈소판 감소증으로 수혈. 공식 사망은 아직 안 났는데 거의 공식 사망이고 교황 새인류 복음화성 장관의 복음화성 장관의 필리핀 추기경 임명, 루이스 안토니오 고킴 타글레라고 생긴 모양이 아버지가 타글라족이고 어머니는 중국계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나 아테네오 대 마닐라 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이 화교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투테르테도 화교다. 유럽의 카톨릭 신자가 별로 없다. 주로 식민지에서 많이 믿고 있다. 남아메리카. 그 카톨릭에 가시는 분들한테 카톨릭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은 농업이 중심인 나라에 주로 정착을 했다.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가 되면은 도시로 몰리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개신교들도 로항 카톨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 가지고 개신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농업 국가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해야 되니까 카톨릭 체제가 중앙 집권적이죠. 하나의 그 국가 성격이죠. 로마 바티칸은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추기경들이 유럽이 아니고 식민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 출신 및 동남아 출신, 동남아에도 카톨릭이 필리핀 있고 또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카톨릭 유럽 카톨릭 국가가 식민지 했던 데는 카톨릭이 주로 그 강세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교황이 나올 수 있다. 화교가 교황이 된다. 이거 문제가 크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빌 게이츠 말을 인용을 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안 나더라도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무시막한 예언을 그 빌 게이츠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한번 겪었는데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머리에 떠나지가 않죠. 미국과 EU에 멀어지면 동유럽의 한국산 무기 판매 증가에 기회도 되고 또 아시아에도 좀 판매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리얼리즘이라고 유튜버 내용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2025년 1월 13일 날
마르크 리터 디터 사무총장이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럽 국방력을 세우는데 서로 간에 그 방위 사람을 키우자.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모두가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위 산업업체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도와 가격으로 납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군사력 세계 3위인데 아시아 무기 수출 어려운 이유.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3월 2일 오전 9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초 발표한 방위산업 전략에서 2030년까지 방위산업 조달 예산을 절반을 유럽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도 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K방산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정학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그 말은 요게 이 불협 그러니까 나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동남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선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더 좀 이용하자. 이 뒤에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버벅댔습니다. 기억력이 좀 심하죠? 불법 해고, 감정적인 전직, 우사들하고 그냥 발음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량 해고 후 소지품을 두고 건물을 떠납니다. 아, 이미 한 번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가 그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오브리 스페이디 폭스 뉴스에서 3월 1일 불법 해고는 폭스가 한 게 아니고 그 우사드 직원들이 피켓을 하는 얘기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우사드 전직 직원들이 워싱턴 DC 건물 건사에 나서고 있다. 건물을 떠나는데 15분 시간을 준대네요. 저건 미국식 그 해고는 대단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좀 장기 근속자라서 이 회사 명예퇴직, 말은 명예퇴직이지만은 나올 때 그 경험은 충분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또 최고 경영진이 미안해 하면서 이제 나이도 됐고 또 뭐 그렇지 않소. 또 뭐 솔직히 당신 임원 되기는 좀 어렵고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감사히 나왔죠. 감사히. 또 일부 돈도 좀 조금 더 주고 그랬으니까 퇴직금 외에 약간 더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로 잠깐 흘렀네요. 트럼프 행정부 해외 번져 개혁의 90% 삭감하니까 자관 쉴 데 없는 일을 많이 했다. 우사드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